네, 안녕하세요. 쌤TV 김대규 PD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부산 현안 관련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철호 시의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게 의정활동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 또 지역과 함께 걷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늘 초심을 지키면서 책임있게 시민들께 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구나를 느끼는 그런 부산이 되도록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기자님, 지금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 건너 간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는 산업은행 부산은 이전이 부산 위기에 있다라고 하지만 부산시나 각종 국힘이라든지 보수층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은행의 이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고, 동시에 동남권 투자은행 이쪽으로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부분이 주요 쟁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고, 아마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행보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쌤TV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다루기도 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이거는 그냥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의 일국주의의 아주 폐해라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정말로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또 특히 이러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의지가 끊겼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지역 간 불균형을 방치하는 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 같고, 산업은행이 단순한 금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이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기관인데 그 본점을 수도권에 계속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지역 경제는 뒷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은 그동안 충분한 이렇게 인프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동안 또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왔고 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수도권 중심주의에 매몰된 이 결정 구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지방시대는 어떻게 보면 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부산시에서 이번 사안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금융 강화 정책이 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저만은 못 바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 책임은 사실은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또 외쳤던 그 내용 중에 하나고, 법안 하나 정말로 점 하나 바꾸면 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부산 시민들이 열망하고 기대했던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이렇게 무산에 이런 그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이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 정치권에서 우리 특히 또 부산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힘을 쏟아서라도 이 부분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순간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서 동남권 은행이라든지 또 지금은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래 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동남권 투자은행, 그죠? 투자은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은행으로 한다 그랬다가 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이 투자은행에서 투자공사로 격화시키면서 이 뜻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로도 지금 이제 답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투자공사로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큰 계획은 두고,
지금 현재 민주당 내 국회의원 중에 이 관련되어 있는 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을 때 최근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너무 부산에서 이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쵸. 좀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글로벌 후보도시 특별법 제정도 사실상 지금 거의 통과되지 않고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해양 중심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 관련돼 있는 분야는 대부분 다 지금 이제 부산에 듣고 그 대신에 해수부를 이전하겠다. 해수부 이전이 어떻게 보면 큰 그래서 부산한테는 크게 던질 부분 같은데 그걸로 지금 한번 지금 봉합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깜짝 놀란 게 대통령이 어떻게 돼가냐 그랬더니 갑자기 해수부 장관인 전재수 장관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가서 뭐 공사로 가야 됩니다라는 엉뚱한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해수부 소관이 아니고 이제 기재부 소관이잖아요. 결국은 해수부에서 이야기했다는 거는 전재수 장관이 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거로 거의 판명이 나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 뭐라고 말씀드릴 정도가 없을 정도로 산업은행의 어떤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고 좀 더 부산 시민들도 그동안 여러 말 가지고 해왔는데 동남권은행이 지금은 공사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재수 장관도 이야기된 부분이 동남권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재 뒤에는 그만큼 권한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제하고 이제는 공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사실은 우리 산업은행에 있는 기업 관련 그리고 또 해진공에서 하는 일을 떼가지고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유 중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빨리 가야 된다. 이 공사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정말로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장 자기가 그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갑자기 저는 듭니다. 예. 이 부분도 계속 뭐 이야기해 나가야 될 거고. 자, 이제 좀 지역 현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역구가 동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동구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원도심이 아니라 이제 부산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뭐 해수부 인지청사부터 해서 북항 재개발부터 해서 모든 부산에 있는 제일 큰 부분들은 다 지금 동구에 지금 몰려서 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었어도 상당히 지금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또 할 게 이제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동구 관련돼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핫한 도시가 동구라고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또 바뀌어 갈 거라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정해진 뭐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1단계 재개발 그리고 2단계 재개발 거의 이 부분에가 부산 동구가 거의 다 들어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지만은 지금 1단계를 개발하면서 뭐 말도 많고 또 이렇게 사업 계획이 많이 시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잡을 때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잡고 세심하게 잡고 실행 계획은 쭉 밀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계획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잘못하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감을 또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더 발전해 나가는 동력들이 떨어질까 많이 좀 걱정은 되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은 최근에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 진역과 부산역 간 2.8km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이 되지가 않으면은 북한 재개발과 우리 동구의 원도심 간의 어떤 근데 383이 계속 남아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383. 연결성이 전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북한 재개발과 이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또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정말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큰 그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동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또 삼복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 또 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주간경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보면은 부산에서 동구입니다. 그게 가장 큰 수군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 좀 잘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재개발, 철도 지하화,
삼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전망,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감안해서 재개발도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식으로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열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 동구에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고령 인구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아마 동구가 좀 인구가 조금씩 예,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상황이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또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동구 지역이 2030에 엑스포 할 때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라오고 매매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그러다가 2030이 무산되고 난 후에 또 빈집이 확 나오다가 해수부 이전이 된다니까 지금 또 난리예요. 난리인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게 아마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지역의 상권들이 옛날보다 많이 활성화되었고 젊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중심지에 제법 번가는 자리로 지금 많이 바뀌어서 뭐 초랑 육거리라든지 이런 중심을 해서는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또 진행이 되어서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일하는 분들이 다 내려오는데 이제 가족들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내려올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교육이에요. 이제 교육 부분인데 동구에서 정착을 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가 주거대로 이게 주거대로 이게 지금 교육 부분이 다른 이제 동부산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은 여기서 하지만 사실은 주거는 뭐 해운대나 이 길을 원한다고 하더라. 거의 대부분이 해운대를 원한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건물만 있고 그 생활권은 동부산으로 뺏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뭐 저희들 동구에 일단 해수부 임시청사가 또 유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가지고 있는 관심들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본청사도 동구에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를 내려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공통 문제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동구가 그동안 교육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또 명문고등학교, 명문학교는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아요. 원래는 학교 수도 좀 작았는데 그중에 또 인구 소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폐교가 된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죠. 초중고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환경 개선 문제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고 또 저도 교육위원으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그 학교에 있는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만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다 만났어. 5분 발언도 많이 하셨죠. 예, 했고 학부모님들한테 전부 다 문제점을 다 받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 했고 특히 이제 이번에 부산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고등학교가 우리가 공립형 자립고로 2.0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부산에서 4개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경남고등학교하고 장안고등학교, 올해는 주례여고와 부산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전국에 120개 학교가 있는데 중에서 4곳밖에 없는 것 어떻게 보면 부산의 교육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이러한 공립형 자율 학교들 부분들이 오는 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다문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율학교 내지는 그거를 뭐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공립형 국제학교 같은 형태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렇게 자율학교에 대한 그 폭이 좀 넓으니까 권한들이 넓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수부 이전으로 통해서 오는 직원분들에게도 이런 교육 여건들이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마 부산시에서 해수부 이전할 때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든지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해수부가 이전을 만약에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을 얼마만큼 동구 지역에서 주거를 하고 교육시키냐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구청도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관련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챙기고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임시청사 주위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 다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편하기 때문에 다
위치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주거 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사실 보면은 특별법이 지금 두 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해수부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고, 그리고 또 각교특 국회의원이 냈던 특별법 중에 보면은 해양산업 강화 특별법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심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좀 병합이 되어서 좀 잘 협치를 해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이 부산이 해양 수도가 될 수 있고 해수부가 내려와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기 위한 그런 뭐 조례도 지금 준비는 거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지금 이제 아파트 개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기관들이 보면은 이제 지금은 당장 내려와야 되지만 조금 더 본청사가 왔을 때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어떤 주거 환경 개선 관련 부분도 지금 동구 측에서도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이게 뭐 조금 몇개 하지 않았는데 너무 할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다른 구에 대해서 북한 재개발 지역 그리고 해수부 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번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좀 한 번 더 모시고, 네. 저는 또 듣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보니까 협성타운이라 그래서 협성에서 야구장. 야구장이 뭐 어떻든데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동구를 중심으로 한 협성타워를 빌리지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는 엄청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나시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한번 다음에는 두 분 회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신뢰와 또 응원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의 중심인 정치, 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또 이 삶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지고 행복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나아진 자세로 또 그리고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작은 변화부터 실현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또 동구의 더 많은 미래를 위한 발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별명인 항소 일꾼처럼 늘 곁에서 같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정말로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전한 느낌, 그리고 행복한 느낌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의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